반갑습니다. 캠핑 장작 딸세대입니다. 드디어 캠핑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한여름 더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위를 못 견뎌 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인 제품이 오늘 입고가 돼서 여러분에게 그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캠핑용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작년 하절기 시즌이 끝난 다음에 입고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줬었지만 출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매하신 분들의 사용 후기 자체가 너무 좋은 제품이었죠. 바로 파워뱅크로 유명한 에코플로사의 웨이브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대로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 제품을 많이 판매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2023년에는 웨이브2라고 하는 모델이 새롭게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모델 변화가 너무 빨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새롭게 입고된 에코플로우 웨이브2 전작 웨이브 대비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고 성능은 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전작이었던 웨이브, 그리고 이 모델이 이번에 새롭게 입고된 웨이브2가 되겠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면 일단 사이즈가 컴팩트해졌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재원상 보시면 전체적인 상부의 길이나 이 폭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대략 8cm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전작이었던 웨이브 같은 경우는 17.5, 그리고 새롭게 입고된 웨이브2 같은 경우는 14.5, 3kg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불과 높이가 7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외형적인 모습에서 상당히 더 컴팩트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무게 3kg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무게 차이가 상당하게 느껴집니다. 기능적으로 웨이브 대비 웨이브2가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전작 웨이브 대비 웨이브2는 어떤 기능적인 변화가 있느냐? 우선 전작 웨이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동식 에어컨 딱 한 기능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웨이브2 같은 경우는 에어컨 기능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히터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하나 더 송풍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기존 웨이브 대비 두 가지 기능, 즉 히터, 송풍 이 두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작아지고 기능은 두 개가 더 추가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시운전을 해본 결과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이 웨이브2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브2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동식 에어컨과 히터 그리고 송풍 기능을 다 갖췄음에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기술력은 정말 대단한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품을 보시면 전면에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하고 이 후면에 역시 공기를 빨아들이는 흡입구 두 개가 있고요. 상부에 보시면 빨아들인 공기를 차갑게 하거나 따뜻하게 했을 때 나오는 열이나 차가운 공기를 배출하는 토출구가 상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부에 차가운 공기나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토출구가 앞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작 패널인데요. 전원 스위치가 있고 모드 그리고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메뉴 버튼이 있고 온도 조절 버튼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 버튼은 팬의 속도를 조절하는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290V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전원 연결선과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옵션으로 판매하는 추가 배터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XT150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 같은 경우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충전 포트 XT60 포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20V를 사용하실 때는 이 부분이 노출되면 아무래도 전원 부분이다 보니까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커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게 에코플로우다운 깔끔한 디자인이 녹아있는 그런 웨이브2입니다. 웨이브2의 전원 라인을 연결하고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동했을 때 제품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램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앞쪽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빛나는 부분은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전멸이 되고 있는 것은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고요. 만약에 히터로 동작을 바꾸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송풍 기능인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이 백색으로 바뀌고 있죠. 작동 상태에 따라서 블루, 오렌지, 화이트 이렇게 앰비언트 색상을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웨이브2의 현재 동작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작 패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이쪽 네모 2개의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동작을 선택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한 번 누르면 냉방 모드, 또 한 번 누르면 히팅 모드, 또 한 번 살짝 누르면 송풍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버튼을 3초 누르면 이 웨이브 2를 앱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와이파이가 활성화가 되고요.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에코플로우 앱을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앱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에코플로우사의 기기들이 전부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현재 웨이브 2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본인이 쓰시고자 하는 세세한 내용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M자가 써 있고 온도계 마이너스가 있고 온도계 플러스가 있고 그리고 선풍기 그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단추의 역할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모드 같은 경우는 수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맥스가 뜨면서 이 기계의 성능을 최대로 올리는, 그리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 달 모양이 뜨죠. 이 모드는 취침 모드입니다. 이 취침 모드가 가동이 되면 동작이 에어컨일 때는 26도씨 쿨링이 되고 만약에 동작이 히터일 때는 20도씨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누르게 되면 나뭇잎 표시가 하나 뜨면서 이 모드는 에코 모드입니다. 이 에코 모드가 설정이 들어가면 최대한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에코 모드는 에어컨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가동을 했다가 20분이 지나면 송풍을 다시 10분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모드 버튼을 3초를 누르면 이 숫자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21.5도씨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앞에 온도계 옆에 집 그림이 하나 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이 외기 온도가 21.4도네요. 21.4도라는 걸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번 길게 누르면 그냥 온도계가 표시되면서 이 송풍구에서 나오는 온도를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 온도계 표시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온도를 낮춰주는, 수동으로 낮춰주는 이런 버튼이고요. 또 옆에는 온도계 표시하고 플러스 표시가 있으니까 누르면 설정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맨 끝에는 팬의 속도를 조정하는 거겠죠. 한번 누르면 2단, 또 한 번 누르면 3단,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는 직관적인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종이컵 모양, 이게 만충으로 바뀌면 이 기계 자체가 가동을 중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팬 속도 조절하는 이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시면 기기 안에 있던 물이 이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덕트의 길이도 웨이브 때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원하는 위치까지 송풍구를 보낼 수 있는 이 길이가 훨씬 더 기존 웨이브보다 향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는 방법은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 옵션으로 판매되는 애드온 추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그대로 제품을 이 배터리 홈에 맞춰서 앞으로 밀어주시면 딸깍하고 걸립니다. 그러면 배터리 장착이 완료가 된 거고요. 배터리 장착이 완료가 됐으면 이 부분 있죠. 이 XT150입니다. 이 부분을 끼워주시면 전기가 안 되는 곳에서도 에코플로우 웨이브 2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작동되는 모습 보이시죠? 추가 배터리를 연결하면 사용 가능 시간이 나옵니다. 4.5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추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1100W가 조금 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가동을 했을 때 한 4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에코플로우 웨이브 2의 그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에코플로우 웨이브 같은 경우 냉방 능력이 4000BTU였는데 웨이브 2는 5100BTU를 나타내고 있고 난방 능력은 그거보다 더 높은 6100BTU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략 2평 정도 되는 공간을 냉방을 했을 때 8도 정도 떨어뜨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웨이브 2를 실제 캠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너텐트 공간을 얼마나 빨리 냉각을 시키고 얼마나 빨리 난방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실험을 저희 매장 내에 있는 4인용 루프탑 텐트 내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그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에코플로우 웨이브 2를 가동하는 시간은 현재 5월 5일 7시 8분입니다.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외기 온도는 21.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설정 온도는 16도, 풍량 세기는 가장 세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7시 18분이 됐을 때 텐트 안의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코플로우 웨이브 2를 가동한 4인용 루프탑 텐트의 외형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가동하기 전에 이 부분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었는데 텐트 내 모든 문을 닫고 가동을 하니까 약간 부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엄청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촬영 중에 자꾸 전화가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현재 7시 25분입니다. 텐트 안에 있는 온도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 17.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습도는 68%입니다. 아까 23.4도였으니까 15분 만에 6도 이상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작년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성능 하나는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웨이브2의 냉방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럼 떨어져 있는 텐트 안의 온도를 웨이브2의 난방 기능을 활용해서 역시 한 15분 정도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16도까지 떨어졌던 텐트 안의 온도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난방으로 바꾸겠습니다. 온도는 30도 그리고 맥스로 바꿔놨습니다. 제가 손으로 들고 있었더니 19.8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 시간은 7시 26분입니다. 40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40분입니다. 정확하게 14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자, 텐트 안에 온도계를 빼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텐트 안의 온도입니다. 14분 정도 가동을 했는데 아까 16도였던 텐트 안의 온도가 28.9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도도 50%까지 떨어졌고요. 새롭게 출시된 에코플로우 웨이브2 냉방 성능도 더 향상이 됐고, 웨이브에는 없던 기능인 난방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이 좋다는 게 지금 실험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고 가정이나 캠핑을 가실 때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강력하게 권해드려도 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절상으로 지금 5월 간절기인 상태라서 한여름과 한겨울에 진행했을 때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에코플로우 웨이브2입니다. 자신있게 소개해도 될 만한 제품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마지막 실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에 출시되었던 에코플로우 웨이브가 냉방을 할 때 총 소요하는 전력량이 시간당 450W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인 웨이브2도 분명히 그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소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캠핑장에서 사용하실 때 약간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시연을 해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웨이브2 냉방 시와 난방 시에 어느 정도 전력을 소모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냉방 시 어느 정도 전력을 소모하는지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냉방으로 되어 있고요. 풍량은 가장 세게 해놨고 온도는 16도로 맞춰놨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파란색으로 빛나고 있고요. 냉방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웨이브2가 소모하는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W짜리인 델타2에 표기되고 있는 출력 와트는 262W를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년 제품인 웨이브가 450W 정도를 소모를 했는데 엄청나게 전기 소모량이 적고 성능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자, 지금은 냉방일 때의 소모 전력이었고요. 난방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난방이 가동되고 있는 에코플로우 웨이브2의 모습입니다. 현재 델타2에서 소모하고 있는 전력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35, 338, 339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난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시연했을 때 350W 정도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캠퍼분들이 사용하시는 간절기 난방 용품으로 소형 온풍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제품도 거의 450W 이상을 소모하는데, 이런 큰 용량을 나타내고 있는 웨이브2의 경우 그런 소형 온풍기보다 적은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플로우 웨이브2 정말 대단하게 잘 만든 제품이면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도 3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열량을 나타내면서 이 정도 전력량을 소모한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송풍구 쪽 온도는 42.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소모 전력량은 373W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력 소모량이 적은 에코플로우 웨이브2입니다. 송풍 모드일 때 전력 소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송풍 모드로 바뀌었고요. 현재 델타2에서 나가고 있는 전력량은 시간당 75W 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풍량도 상당하고요. 저전력 시스템이 적용된 웨이브2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히터를 가동했을 때 이 정도 전력량이면 동계 캠핑할 때 사용하는 4인용 전기 매트의 소모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접목시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에코플로우의 신상품 웨이브2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 캠핑을 하듯이 돔 텐트라 가정하고 4인용 루프탑 텐트에서 냉방과 난방을 동시에 운영을 해서 그 결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획기적으로 줄인 전력 사용량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했고요. 어떤 분들은 에어컨까지 가지고 캠핑을 해야 되나, 그건 캠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캠핑을 좋아하는데 더위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분들, 진짜 원했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인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고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의미 없는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의 구매 링크는 이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표기를 해놓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안락하고 좀 더 즐거운 캠핑을 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